월리버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또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의료의 AI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이 정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고, 섹터 자체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AI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과거에도 며칠 전에도 혹은 몇 주 전에도 의료 AI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미 잘 설명을 드렸었어요. 만약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한 번 더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일단 의료 AI 기업들이 주력 사업이 좀 다를 건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다 같이 각광받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글로벌 테마 중에서 AI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도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AI 기업, 엔비디아의 AI 생성형 사업부에 서프라이즈가 한몫을 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루닛을 비롯한 AI 의료 기업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글로벌 AI 헬스케어 기업들도 작년에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조금 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리 AI를 반도체나 자동차에 다 접목시키는 것도 맞지만 제약바이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순위 1위를 하는 만큼 AI가 이제 제약바이오, 의료 혹은 헬스케어 분야 이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큰 몫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냥 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6개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을 가져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신약개발 플랫폼, 진단, 그리고 예측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AI 헬스케어 기업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JLK도 AI 진단, 그중에서도 뇌졸중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뷰노의 경우에도 뇌 정량화 의료기기와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관해서 FDA 승인 혹은 승인 여부에 따라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니너스의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진입이 예상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루닛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표 의료 AI 기업으로서 FDA 승인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해외 파트너십 수가 가장 많은 국내 기업입니다. 그리고 신테카바이오도 지니너스와 마찬가지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사실 AI가 호황기에 들어가면서 이제서야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AI 신약 계열 플랫폼을 한다든지 AI를 활용해서 암 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AI 기업이 아니라 그냥 AI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되려 관심을 못 받았었던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의료 AI를 비롯해서 산업 AI 혹은 AI 교육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차차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기업들 중 하나는 이제 루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중에서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해외 파트너사의 비중도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AI 의료 쪽에 있어서는 국내 정말 명불허전 1등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지금 AI 열풍 그리고 AI 헬스케어 열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다 같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FDA 승인 여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AI 진단 업체인 루닛과 뷰노가 있으며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신테카바이오와 지니너스가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AI 진단 기업들은 해외 파트너사들의 매출 증가 혹은 시장 침투율이 중요할 것인데요.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플랫폼으로 발굴해낸 후보 물질이 임상에 진입할 때, 그리고 임상 진입 이후 진전을 하면서 임상 데이터가 공개될 때 가장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플랫폼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해외 기업들을 한번 보실게요. 해외 기업 중 혹은 이제 글로벌 AI 헬스케어 기업 중 대장주인 슈레딩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슈레딩거는 상장 직후 정말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급등락폭이 굉장히 심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제 글로벌 AI 시행개발 플랫폼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슈레딩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아직까지도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노피라든지 일라이릴리라든지 정말 우리가 알만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적자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20년 말에 빌 게이츠가 애플과 알리바바를 팔고 샀을 정도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중장기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최대 주주가 멜린다 게이츠 재단인 것을 고려했을 때 AI 신약 개발 플랫폼 혹은 AI 헬스케어 자체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약 개발 혹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대 주주도 이제 바이오텍에 투자를 하기 좋아하는 아크인 만큼 이제 AI 신약 계열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그리고 적자 기업에 정말 냉담했던 작년 대비 올해는 그래도 슈레딩거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22년 12월, 작년 말이죠. 작년 말 이후에 슈레딩거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말까지 되게 지지부진한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케다 제약이라는 일본 제약사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다케다 제약이 님버스 테라피틱스라는 바이오텍에 라이선스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케다 제약이 님버스 테라피틱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한 것이 슈레딩거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슈레딩거가 옛날에 님버스 테라피틱스와 계약을 했었어요. 슈레딩거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님버스 테라피틱스가 찾아낸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그 후보 물질을 사간 계약이었던 거예요, 이 계약이.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플랫폼으로 찾은 후보 물질을 엄청나게 큰 대형 제약사가 사간 거니까요. 63조가 어느 정도 되면 삼성바이오틱스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 그냥 글로벌 애널리스트들도 다시 한번 슈레딩거의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주가 추이도 22년 이후에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AI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AI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들 결과물을 보게 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지속적인 목표 주가 상향도 뒤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바이오텍이 내내 안 좋았던 21년 하반기부터 22년 말까지 항상 적자 바이오텍들은 거의 안 좋았다. 임상 데이터가 나오거나 상용화된 파이프라인이 없었던 이상 안 좋았었는데 올해 들어 대부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슈레딩거도 올해 들어서 이만큼이나 반등을 했었고 슈레딩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과거에 작성을 했던 리포트 중에 엑사이언티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엑사이언티아도 슈레딩거와 마찬가지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발굴한 후보 물질을 임상 진입 성공시킨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와 엑사이언티아 모두 올해 들어서 최소 50%씩은 올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슈레딩거가 글로벌 AI 헬스케어 대장주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슈레딩거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850억 원이나 달성을 했었는데요. 2022년 1분기 매출액 대비 3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매출액 추이를 봤을 때 약물 발굴 분야 매출액은 100% 이상 성장을 했을 만큼 소프트웨어는 소폭 감소를 하거나 플랫했는데 소프트웨어는 이미 2년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활용해서 약물 발굴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약물 발굴을 해서 그 약물에 따른 마일스톤이나 계약금을 슈레딩거에게 지급함으로써 약물 발굴 분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일단 뿌리는 것, 그리고 파트너사가 많은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한다가 가장 가져가야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도 올해 들어서 약물 발굴 분야는 매출액이 급상승했지만 거의 반대로 소프트웨어 분야는 플랫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슈레딩거는 2022년 말 이후에 임상 진입이나 임상 진전에 대한 모멘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들이 어쨌든 임상 진입을 하거나 임상을 하기 위한 물질을 발굴했을 때 마일스톤을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상승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슈레딩거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작년에 혹은 이번 1분기까지 이루어낸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재발성, 내성, 비오지킨 림프종, 혈액암의 일종인데요. 혈액암 항암제의 일종인 SGR-1505의 임상 1사 첫 투약이 완료되었다라는 게 또 하나의 마일스톤이었고 두 번째는 고형암 항암제의 임상 1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중 하나인 BMS와 후보 물질 선정을 했다라는 거 플랫폼 계약은 과거에 해놨었는데 그 플랫폼으로 발굴한 후보 물질을 하나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에 대한 마일스톤을 줬다라는 거, 25밀리언 달러를 주게 되어 지급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타겟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아직은 한 개밖에 선택을 안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항암제나 자가면역 질환 혹은 뇌질환까지 확장을 시켜나갈 수 있는 계약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님버스 테라퓨틱스의 자회사가 다케다 제약으로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을 때 슈레딩거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라이선스 아웃을 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일스톤도 유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몰픽이라는 회사도 슈레딩거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발굴한 후보 물질의 긍정적인 임상 이상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일스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대장주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과 파트너십도 있고 파트너십뿐만이 아니라 약물 발굴을 함으로써 마일스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슈레딩거와 같은 글로벌 1등주처럼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깔아놓고 그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는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AI 관련 국내 기업들과 해외 대장 기업인 슈레딩거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조금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파이로스 아이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그리고 특례 상장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파이로스 아이바이오는 기술 특례 상장에 있어서 무조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주면 좋은 6개월간의 환매 청구권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원래는 성장성 특례 상장에만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는데 그래도 바이오 쪽 IPO에서의 조금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게 아닐까
고물가의 90% 가격으로 환매 청구권을 주관사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도 IPO에 있어서는 좋은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이로스 아이바이오가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하다 보니까 기술 전문 평가기관 12군데에서 13군데 중에서 2군데에서 BBB나 A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의 미니멈 조건인 BBB와 A를 나이스 평가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부여를 받게 되었고요. 사실 이게 완전 미니멈 턱걸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이 이 턱걸이를 겨우 넘어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루닉 같은 기업들은 AAAA를 받으면서 엄청난 기술력을 입증받았었던 과거가 있었죠. 어쨌든 파이로스 알바이오는 문턱이긴 하지만 BBB와 A를 받으면서 기술성을 입증받았고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희망 공모가 밴드는 14,000원에서 18,000원.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1,800억에서 2,300억 원 정도인데요. 지금 신테카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1,000억대 초반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이게 싼가? 이렇게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이러스 아이바이오가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임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임상 1상 데이터를 오픈하기도 했고 2019년에는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의 희귀의약품 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 준 것이 아닌가. 이 파이프라인이 임상 이상에서 가속 승인을 받을 거라고 고려를 하고 매출액을 산출했었더라고요. 어찌됐든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플랫폼으로 발굴해낸 후보 물질의 임상 진전 그리고 임상 단계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도 맞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평가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우려가 있느냐? AI 의료가 이제 AI 헬스케어죠. 그리고 AI 헬스케어가 AI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들이 돌려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신약 개발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은 어디인가? 어느 기업인가? 그리고 해외 파트너십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굴해낸 후보 물질들의 임상 데이터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아직까지 파이로스 아이바이오는 임상 진입을 했다는 점 이외에는 이 부분들을 다 성사시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해외 파트너십 비중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력도 20명대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제가 이따가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중에서 제일 언급이 많이 되는 신테카 바이오와 파이로스 아이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조금 잊으셨을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 건데요. AI 헬스케어는 진단, 그 중에서 예측, 영상 진단, 다양한 AI 조기 진단이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는 신약 개발 플랫폼이 주를 이룹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진단이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AI 대장 기업인 슈레딩거의 경우에는 신약 개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플랫폼에는 신테카바이오 그리고 파이로스 아이바이오, 지니어스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진단 분야는 문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트너사의 시장 점유율이나 침투에 따라서 매출 성장세가 어느 정도 평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보험 등재, 수가가 중요한 분야다 보니까 정부 간의 계약도 매우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국가 인증이 있어야만 정부 간 계약도 가능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가 인증 여부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FDA 승인 여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루닉과 뷰노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두 기업이 제일 언급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진단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AI 신약 개발 플랫폼은 신테카 바이오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조금 의아하실 수 있어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은 정말 심플합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기간이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간을 1년 언도로 낮춰주는 게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질환,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서의 후보 물질을 발굴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단처럼 정확도나 민감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의 가치를 입증시켜낼 수 있는 상황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도출해낸 후보 물질이 임상 진전을 함에 따라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임상에 들어가거나 혹은 파트너사가 이제 큰 기업인 경우 그 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겨주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이 어디인지도 중요하고 해외 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 기업과 계약을 했는지 혹은 국내 기업과 계약을 했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도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력이 많아야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노가다가 필요한 데이터 싸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도 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이제 곧 상장 예정인 파이루스 아이바이오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AI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인 신테카바이오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파이루스 아이바이오는 인력 26명, 신테카바이오는 인력 55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인력 측면에서는 신테카바이오가 훨씬 월등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작년 기준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비슷합니다. 두 회사 모두 아직 실적이 잘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력 측면에서 혹은 이제 연구개발 비용, 임상 비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이 두 회사 모두 비슷한 적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파이러스 아이바이오는 이번에 7월에 상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IPO 상장을 위해서 기술성 평가 보고서에 이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미래에 언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낼 것이다라는 재무제표를 내게 되는데요. 이제 2025년 기준 흑자 전환,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을 예상하더라고요. 이제 229억 원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데 그 전년도에도 이제 마이너스 100억대라는 걸 고려했을 때 정말 엄청난 점프업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흑자 전환이 지금 임상에 진입해 있는 파이프라인의 라이선스 아웃을 예상한 흑자 전환 혹은 가속 승인을 예상한 흑자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테카 바이오는 2019년도 IPO 상장 당시 성장성 특례로 상장했었을 당시에 2021년 단기 순위 흑자, 2022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했었더라고요. 사실상 IPO 상장 당시의 재무제표를 보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번에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특징이긴 하지만 이제 AI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도 대부분 적자예요. 큰 빅파마들과 계약을 한 기업들도 연간으로 봤을 때 대부분 적자이고 빅파마로부터 큰 계약금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AI라는 시장 자체가 호황기를 맞이해서 침투율도 높아지고 쓰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AI를 활용한 그런 사업부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흑자 전환 시기가 당겨지기는 할 것이지만 2025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파이로스 아이바이오는 좀 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신테카바이오 또한 해외 파트너사가 조금 더 증가하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둘 다 안 되는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파이러스 아이바이오의 임상 진입 파이프라인 수는 한 건 있습니다. 아까 백혈병 관련해서 혈액암 치료제 한 건이 임상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따른 플랫폼의 유효성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파트너십 건수가 좀 중요해진 상황인데 호주 시드니대와 협력 계약을 한 걸 제외하고는 해외 파트너십도 없고 국내 제약사와도 파트너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러스 아이바이오는 파트너십이 늘어나야 되는 구조인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당장 시가총액 2천억 원을 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신테카바이오가 지금 1,400억 원 정도가 되는 기업입니다만 임상 진입 파이프라인 수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지만 해외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최근에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CRO 기업, 위탁 시험 기업인 타겟헬스와 협력을 하면서 다시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현지 시장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기 위한 진출 확대를 위해서 이런 MOU를 체결한 거라고 보이고 있고 신테가바이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MOU든 어떠한 다른 방식의 계약이든 해외 파트너사가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 알리바바와 같이 클라우드 기업의 규제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평균 성장률 50% 이상을 달성을 하면서 AI 산업이 갑자기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기업들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파루스 아이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두 회사 모두 너무나 좋은 회사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특례 상장을 한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밴드 하단에서 상장을 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억대 초반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신테카바이오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AI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기업 모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요한 요소,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첫 번째,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있느냐, 혹은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해외 파트너사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해외 파트너사는 어디이며 국내 파트너사는 어디이냐,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두 회사 모두 몇 개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I 의료, AI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두시면 좋겠다. AI 헬스케어는 주목을 해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AI 기업들은 정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드렸어요. 정말 너무 아쉽지만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AI 대표 기업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AI가 메가 테마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AI 헬스케어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AI 관련된 질문들도 환영해요. 안녕.